안녕하세요. 저는 48살이고 아내는 47살입니다. 18살 고등학생 딸 하나 키우며 평범한 가정생활을 보내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의 행복한 삶 속에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일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최근에 저희 딸 지민이가 학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에 그래도 동네에서 꽤 유명하기로 소문난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몇 분의 선생님 중 처음에는 여자 선생님을 불렀고 몇 번 과외를 하다 보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분으로 바꿔달라는 말에 제일 비싼 고액의 과외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었고 학원을 운영했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1대1 강습으로만 돌아다니시며 과외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담으로 맡아서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저희 차례까지 오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긴 시간을 기다린 만큼 지민이도 교육의 질에 만족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학부모분들에게도 아이돌 못지않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사람을 잘 구슬릴 수 있는 언변까지 더해져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이도 30대 중반에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는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단점은 있었죠.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오게 된 날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선생님의 교육에 잘 따라가던 모습이 보기 좋아 약속된 2시간이 아닌 3시간으로 늘리면서 원래 받는 금액의 1.5배를 더 드렸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돈 아까워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지원해줬죠. 아내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밖에 올 수 없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왔으면 좋겠다는 딸의 요구에 과외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고 결국 들어가는 돈은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보다가 4번을 보게 되면서 꽤 친해졌는지 은근슬쩍 아내는 과외 선생님이 툭 던지는 농담에도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 웃으며 은근히 스킨십을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거슬릴 정도로 눈에 들어오자 저녁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지민이 과외 선생님인데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서로 농담하면서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지만 선생 몸에 터치하면서 눈웃음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제 좀 해줘. 지금 질투하는 거야? 서로 좀 친해져야 우리 지민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요청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그리고 우리 집만 일주일에 4번인 거 알지? 다른 집은 죄다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럼 그만큼 돈도 남들보다 많이 주는데 내가 선생님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 별것도 아닌 일로 문제 삼고 있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려 하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잘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지민이 교육 문제 차질 없게 하고 고생하는 선생님 선물도 좀 사줘야 하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다니면서 영업해야 하지 않겠어? 나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리고 무슨 선물이야? 과외비로 들어간 돈이 얼만데 적당히 좀 해. 처음에는 이런 문제로 몇 번 대화를 하다가 과외 선생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가끔 보게 될 때면 좀 불안한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과도한 선생 사랑 때문에 결국 큰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계기가 발생되었네요. 저희 가족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 선생님의 과외를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인지 선물 경쟁이 붙었고 남들보다 자신이 보기에 선물의 가격대가 낮은 것 같으면 질 좋은 과외를 받지 못하고 비교 대상이 될까봐 아줌마들끼리 경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말을 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도시락까지 싸들고 과외 선생 집까지 쳐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 지민이에게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딸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질 좋은 과외를 해준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기 엄마가 선생님께 신경 써주는 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라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너무 오버하고 이상하다며 저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없어져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에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니 몸에 좋은 장어를 구워서 도시락에 담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시락 주고 올 테니 식탁에 만들다 망친 남아있는 음식을 가리키면서 밥만 퍼서 먹으면 된다고 말을 하곤 급하게 밖으로 나갔네요. 창문으로 아내가 걸어 나가는 게 보였고 다른 아줌마들과 함께 모여 뭐가 그리 좋은지 웃으면서 과외 선생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건지 전혀 알지 못했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그날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 좀 갖춰 입으려고 결혼 반지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그런 거 자기는 잘 모른다는 말만 할 뿐 도와주지 않아. 결국 저 혼자 진땀 빼며 있을 만한 곳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찾지 못한 상태로 출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이 달리지 않는 이상 어디 갈 일이 없는 반지가 없어져 이해할 수가 없어 한참 동안 생각하다 보니 그날 중요한 미팅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끝이 났네요. 그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과외 선생님이 와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이것저것 반찬을 반찬통에 담아서 한쪽 귀퉁이에 놓고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숟가락이 4개가 올려져 있길래 아내에게 물어보니 저녁 같이 먹고 보낼 거라며 제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일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나가려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과외 선생님이 웃으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선생 팔을 잡곤 식탁에 앉히더니 저녁 먹고 가라며 세상 따뜻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대해줬고 제가 꼭 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사이로 조심스럽게 앉아 어색하게 웃으며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다 들어왔는데 집에서 눈칫밥 먹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 밥을 먹고 있는 과외 선생의 손에 반지가 눈에 띄었고 저는 너무 놀라 밥상에서 일어나 과외 선생의 손을 꽉 잡으며 반지를 가리키면서 어디서 났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니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향해 곤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때리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외 선생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식 반지 중 다이아 반지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요즘에 힘들다는 말에 우리 딸 과외 잘 부탁한다며 준 거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난리가 났죠.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로 맞춘 반지를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줬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지 2개 합한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데 그런 반지를 그냥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소리를 치며 당장 반지를 빼라고 화를 내니까 갑자기 지민이가 밥숟가락을 식탁에 세차게 내려놓더니 딸 앞날의 인생보다 그깟 반지가 더 소중하냐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반지 때문에 1등 놓치면 2번 다시 아빠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딸에게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받아 멍하니 있었고 아내는 저보다 과외 선생에게 미안하다며 오늘은 그만 들어가라면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반지는 뺏지도 못하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들 때문에 힘이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내는 힘들게 차린 밥상 저 때문에 망쳤다며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저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고 그저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고액을 주고 과외 선생 불렀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입장인가요?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거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외 선생이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정말 예의 바르고 항상 밝은 모습에 아내와도 싸운 적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과외 선생이 오고 나서부터 저희 집안이 이런 심각한 상태가 온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와 지민이를 거실로 불러 과외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할 거라고 하니 둘 다 난리를 치면서 그 말 하는 순간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저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알려준 중요한 문제를 자기 집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선생님에게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선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격대가 낮거나 생각보다 별로면 그날의 과외는 만족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남들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더 큰 걸 주게 되는 거라며 지기 싫다는 딸의 말에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모른 척하고 계속 넘어갔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결국 이 문제로 극구 말리는 딸과 아내를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가해를 신청했었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부분을 악용하여 평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서로 간의 경쟁을 붙이고 이간질해서 더 큰 금품들을 갈취하려고 계획한 가해 선생의 행동에 대해 형사처분이 가해졌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쉬쉬하고 있던 일이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가해에 있어 마땅한 법적 처벌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없었고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이 과외 선생은 머리가 너무 좋은 게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열심히 가르친 반면 서로가 경쟁 상대로 붙이기 위해 하나씩은 빠뜨리고 누군 배웠고 누군 못 배웠다고 말들이 오고 가게끔 서로에게 미련을 남겨 금품으로 유도했다는 게 너무나 악독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외 선생이 아닌 저희 집안 문제였네요. 제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아내와 지민이는 지금까지도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고 있네요. 지민이는 평생 동안 제 얼굴 보며 살 수 없으니 엄마 말대로 이혼하고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절망의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가족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지만 제가 한 행동은 경솔했다며 딸의 인생을 망친 어리석은 아빠로 낙인 찍혀버렸네요. 저희 딸과 같은 또래인 동네 주민분들마저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고 지민이는 제가 과외 선생 고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네에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마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행동 정말 잘못된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결정이 잘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 가족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나 차가운 시선들 때문에 현재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 반지는 겨우 찾아서 끼고 있네요. 언제쯤 아내에게 다시 반지를 껴줄 날이 올까요? 지민이도 마음을 열고 다시 저를 받아줄까요? 제 답답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